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학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유학년제 기간에 영어, 수학, 선행학습 달릴까 말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저희 두 아이도 초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 다양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초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1 때 자신의 진로를 정하게 돼요. 먼저 저의 첫째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의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고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는 편이었어요. 책도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저희 아이는 지역교육청 영재원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2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수학,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영어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빡세지 않은 영어 학원을 다녔고 수학 학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수학 학원은 월수금 반이나 화목반인데 아이가 수요일에 영재원 수업이 있어서 학원 스케줄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같은 그런 학군이 좋은 학원들은 학원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은 주말반 수업을 들었으면 되었을 텐데 제가 사는 동네는 그런 학군지가 아니어서 저희 아이는 차선책으로 2년 동안 수학을 집에서 인강으로 들었어요. 인강은 아이가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었던 아이라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인강은 사실 어른들도 쉽지가 않아요. 인강 수업 듣다가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제 모습에 화들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의지와 그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중학생 아이에게 인강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가 학교 시험도 없고 학원 숙제도 없자 아이는 그야말로 자유학년제를 제대로 보냈어요. 여유 시간이 생기자 아이는 그 당시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그 게임과 관련한 게임 스토리 소설을 쓰더라고요.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모두 3권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1권 그리고 그 다음에 2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렇게 3권 자유학년제를 아주 제대로 보낸 케이스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레고 수집가였는데요. 아이는 레고로 스톱모션을 찍기도 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배웠던 파워포인트로 직접 게임을 만들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는 진로가 정해졌어요. 컴퓨터를 전공해야겠다고요. 가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왜 의대 안 보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 진로는 아이의 재능과 성격에 맞는 곳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피를 보는 게 무섭대요. 제 어린 시절만 보아도 제가 고3 때 언니가 국립세무대학교는 등록금이 공짜니까 교대 대신에 세무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권해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그 세무대학에 갔으면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짜여진 틀을 싫어하는 아주 창의적인 문과형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에 저는 제 아이들의 재능과 성격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부모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시키지는 말자는 게 저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럼 둘째 아이는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희 둘째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을 타고난 아이로, 이 아이도 틀에 박히거나 누구의 강요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예요. 책 읽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부머리는 좀 있는지 공부 안 해도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단원평가 8, 90점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굳이 왜 문제집을 풀어야 해?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적은 1%의 최상위권은 못 되고 그냥 고만고만한 10% 정도의 그냥 상위권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자신의 학년에 맞는 영어, 수학 학원은 다녔고 남는 시간에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좋아했는데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어요. 이 아이 덕분에 온 가족이 2번이나 일본에 따라가서 여행도 하고 피규어도 사오기도 했어요. 아이는 피규어 모으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카페에 가입해 활동을 하기도 하고 피규어를 직접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수학, 영어 학원은 선행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복습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시험이 없잖아요. 자유학년제 때. 그래서 자유학년제 때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원 없이 해보았던 덕분인지 저희 둘째 아이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미련 없이 고등학교에 지금은 들어가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아직 진로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아이가 강요를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는 점과 문이과 머리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과 미적 감각과 센스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한 상태예요. 이 둘째 아이도 3년 후면 저희 첫째 아이처럼 20년 종단 연구 분석 결과를 제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영어, 수학, 선행 달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부모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초등학교 때 확실한 꿈이 생겼고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으며 공부 선행에 대한 열망이 있는 최상위권 아이는 영수 선행 달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꿈도 없고 공부에 대한 열망이 없는 아이는 영어, 수학, 선행학습보다는 아이 진로 탐색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는 고3 입시 전에 아이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한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